데이터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이 상관관계들이 잘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거의 평균 관계, 그리고 RM과 이런 RM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MEDV야, 그 다음에 라드, 에이지, RM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거는 거의 관련이 없나 보네요. 그리고 에이지도 거의 분포가 없고, 근데 이 중앙값과 RM의 그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RM하고 중앙값의 상관이 여기 똑같은 그 그래프죠. 그리고 방향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다른 것들 어떤 상관관계들이 거의 잘 안 보이긴 하네요. 데이터들이 군집화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는 표만 봐서는 거의 상관관계 찾기 힘들죠. 자, 이제 회귀 분석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사이클런에 선형 회귀 분석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개의 변수를 가지고 훈련 모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훈련된 모델을 가지고 예측 가격을 만들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게 되겠네요. 그래서 해보면 다음과 같은 값들이 쭉 있고요. 그리고 예측한 값들이 나왔네요. 그래서 한번 됐고요. 타이틀은 보스턴 주택 가격 예측이라는 타이틀을 주고요. 그래서 PLT 보면 다음과 같이 어떤 타겟하고 예측 가격 대략 비슷한 게 나온 것 볼 수 있죠. 그래서 한번 다시 회기선을 그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이제 좀 익숙해지죠? 실행해보면, 다음과 같이 잘 선형하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이번엔
13개의 이 필드열을 특성끼리 곱해서 데이터를 한번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경우에는 이 컬럼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컬럼들의 상관관계나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해서 특정한 값들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단순하게 그냥 13개의 값을 열을 특성끼리 곱해서 데이터를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율과 고속도로 접근성, 아까 RM이네요. 범죄율과 고속도로의 접근성의 곱을 계산해서 새로운 열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개의 특성을 확장해서 91개, 총 104개의 특성을 생성해 보는 거죠. (91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값들을 하면은 총 104개의 특성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내장 함수를 불러야 되는데요. 해보면 없죠. 그래서 또 설치를 해줘야 되네요. 설치 완료됐고, 그러면 이제 다시 임포트를 해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에러가 문제가 해결됐는데요. 그러니까 mg런이 그 원래 사이클런을 사용하는데 사이클런이 업그레이드되면서 그 잡 립에 대한 걸 없앴더라고요. 근데 mg런 자체는 옛날에 작성된 거기 때문에 그 잡 립을 사이클런의 걸로 사용을 해서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건데 그 문제를 지금 하나씩 들어가서 그 바꿔줬던 거죠. 이런 식으로 가끔 문제가 발생하면 스택 플로어에 들어서 문제를 찾고서 그 문제들에 대한 법을 해결하는데 가끔씩 안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직접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매우 당혹스럽네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시 다 임포트를 해야겠네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구글 드라이브에서는 mg런을 설치했을 때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마 구글 드라이브 자체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발생하는데 아마 로컬에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와 동일하게 문제가 발생하실 거예요. 사이클런을 저와 비슷하게 설치를 했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본인이 아까 에러 발생했을 때 그거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은 아마 C 아나콘다에 본인이 설치한 아나콘다에 가상 환경에 본인의 이름으로 찾아 들어가고요. 그리고 들어가면 립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데요. 립에 들어가면 사이트 패키지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설치한 것들이 여기에 다 설치가 되죠. 그리고 mg런이라는 걸 찾아 들어가면 아마 NMF와 PCA에서 오류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연결 프로그램에서 메모장으로 여신 다음에 여기 잡 lib이 skip run 잡 lib scan run 뜨드드 하고서 잡 lib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앞에 것들을 다 지우고 잡 lib이라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잡 lib은 제방에서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수정해주고 그 다음에 NMF에 들어가서 동일하게 수정을 해주면 아마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해보면 이거는 따로 임포트는 안 해줘도 됩니다.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얘는 보내버리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y를 아이고 다급했네요.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답들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안 되면 직접 뭐 이가 안 되면 잇몸으로 하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그 들어가서 그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들어가서 수정해 보거나 수정도 안 되면 이 함수 자체를 가져와서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전이네요. 그냥 잘 생성이 됐나 보네요. 그래서 104개의 컬럼이 됐죠. 그리고 x 값을 보면 이런 식으로 값들이 잘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개 데이터셋이 아니라 104개 데이터셋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이터셋을 만들 때 훈련용과 검증용으로 분리를 하는데요. 데이터셋이 정말 잘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가축 값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기 하고요. 훈련용은 대체로 훈련용, 검증용 대체로 7:3 비율로 해서 구분합니다. 뭐 이거에 대한 정해진 규정은 없고요.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데이터셋을 5:5로 뭐 아니면 6:4로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그 팁 같은 부분들은 다양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면 도움이 됩니다. 또는 7:3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스카일러만 써도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할 수는 있긴 하죠. 이것은 스캐너 제공하는 그 트레인과 테스트 셋을 나눠주는 모듈이고요. 죄송합니다. 난수 발생후 CD 값을 다시 한번 주도록 하고요. 테스트 사이즈는 30% 검증용을 30% 정도 한다는 거죠. 검증용이고요. 그리고 테스트 사이즈는 0.3으로 나머지는 X 사이즈에 준다는 거겠죠. 그리고 스테이트는 이런 식으로 주고요. 그래서 한번 값을 가보면 아이고 제가 컴마로 줬었네요. 주면 다음과 같이 형태가 잘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4 대 152개 정도로 해서 균열돼서 잘 분열이 됐죠.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실행하게 됩니다. 회귀 분석 모델에 데이터를 입력해서 기계학습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해서 fit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x 트레인과 y 트레인 데이터셋이 되겠죠. 그래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리그레션이 됐고요. 하나 생성이 됐죠. 그리고 이제 점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70%의 70%의 데이터의 예측은 90% 이상 예측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검증용 데이터셋으로 정말 검증용에 대해서도 이거에 대해서 과적합이고 검증용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잘 검수를 못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면 다음과 같이 30%의 데이터셋의 예측 정확성은 60% 이상 예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증용에 대해서는 데이터셋을 잘 모델을 만들었는데 검증용에 대해서 새로운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결과값이 많이 좋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리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 해석을 보면 적어보면 연용 세트의 예측은 좋지만 테스트 세트의 예측은 낮다. 그래서 즉 과적합화 팅 되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회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치 회귀 분석입니다. 즉 가중치가 얼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그 파라미터들이 달라진다는데 이 가중치 선택을 적게 만들고 즉 기울기를 작게 만들고 가속화기를 개성해서 리치를 사용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선형의 리치 회기가 가속화가 더 덜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치 모델을 임포트 하고요. 기본적인 것들은 다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수학적 계산식을 잘 모르더라도 이러한 프로그래밍 돼 있는 라이브러리들만 잘 사용한다면 많은 분석들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서 머신러닝이나 이런 많은 것들이 발전하는 이유가 많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더 많은 데이터들에 대해 예측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많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훈련용 세트 점수는 오히려 낮아졌죠. 여기서 95%인데 점수가 낮아졌죠. 하지만 오히려 검증용 데이터셋의 결과는 78%나 높아졌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정확성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더 높이는 방법으로 알파 값을 줄 수도 있는데요.
과대 적합이 되지 않도록 모델을 강제한다는 의미이고요. 알파 값의 기본값은 1이고 알파 값을 조정해서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예측률이 낮추면 예측률이 올라가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알파 값이 기본으로 0이 됐는데 이번엔 0.1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it를 해보고 그래서 한번 다시 값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같이 훈련용 세트에 대한 점수도 높아지고 검증용 세트에 대한 정확성도 80%까지 올라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귀 분석의 기본적인 걸 했고요. 이번에